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5일 김강튜브입니다. 김정은 자맹 100일째 되는 지난 7월 22일부터 저희 튜브에서는 4부작으로 긴급 시리즈 듀얼 김정은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 시리즈를 통해서 자맹 기간에 북한이 보도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바로 김정은, 즉 요즘 김정은은 자맹 전 그의 모습이나 또 통치 행위, 활동 면에 있어서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4부 북한 권력을 희롱하는 비상세력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듯이 본 시리즈의 1부부터 3부까지 해서 이제 조목조목 밝힌 북한 권력 내부의 비정상적인 실태들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기엔 반드시 그것을 잉태시킨 원인과 그리고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북한은 어떻게 하나 감추려고 하고 저희는 그것을 밝히려고 할 따름일 뿐이죠. 북한 내부의 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상황, 그건 다름 아닌 북한 권력체계 그리고 통치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들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 정점에 있는 김정은과 2인자 김여정이 이러한 이상 상황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활동이 너무 줄어들어서 의심을 사고 있고 김여정은 너무 또 나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상한 이 거취에 대해서 1부부터 3부까지 해서는 이제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김여정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북한 변화의 동린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긴 올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내부적인 동태에서 가장 눈에 띄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김여정의 갑작스런 부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 2인자 공식화를 통해서 자신이 북한의 실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파격적인 담화 정치를 통해서 실세의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는 매우 이례적이며 독보적인 행보를 통해서 딱 반년 사이에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권력의 정점, 여기에 다다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그가 2인자가 맞긴 맞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인자라고 하는 뜻은 아시는 것처럼 최고 권력자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면서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독재자와 통치 권력의 일부를 공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2인자 김여정은 오늘날 김정은과 공유하는 그 권력이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을 넘어서 대미, 대남, 그리고 인사, 내부 통치 이 전면을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김정은의 모든 통치 권력을 대행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여정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서한도 자기 명의로 답을 보냈고요. 또 트럼프가 제안한 미북 정상회담도 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지난 6월 5일 성명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해서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조직 지도부 부장이었던 이만건을 숙청하고 나니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요. 그의 권력은 북한 고위급에 대한 인사 권력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자신들이 이 명줄을 쥐고 있는 김여정에게 도전할 자는 북한에 없습니다. 북한의 고위소시통은 요즘에 당, 국가, 군대 매 주별로 시달되는 김정은의 지시 딱 써있죠. 이걸 김여정 동지의 지시로 바뀐 지 한참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 통치도 김여정이 도맡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파격적인 담화 정치를 통한 김여정의 힘의 과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올해 북한이 발표한 노동당 주황이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는 모두 6건입니다. 북한은 대외 남북 혹은 국제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주장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의 장이나 대변인 담화, 성명을 통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북한이 담화나 성명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히 김정은과 김여정의 담화이죠. 여타 간부들이 담아도 성명도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럼 왜 김정은과 김여정의 담화가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일단 그 담화를 받아들이는 이 외부에서의 평가가 바로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들 담화가 딱 나오면 관련 기관들인 애무성이나 무력성 그리고 통전부 등에서 일제히 지지 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김여정의 담화는 김정은의 담화와 또 다른 특색을 보였습니다. 우선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3월 22일에 김여정은 생애 처음으로 개인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죠. 그때 담화가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 사이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 관계를 잘 보여줬다라는 제하의 담화였습니다. 김정은이 좀 쓰기 좀 뭐하니까 동생을 통해서 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딱 단 한 번 담화를 발표했던 김여정이 올해에 들어와서는 무려 6번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경이로운 변화가 아닙니까? 미국 관계로 1번, 남북 관계로 5번 막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막 담화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와는 또 분명하게 다른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올해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니까 평양을 비롯한 이 북한 전역에서 그의 담화를 지지 그리고 또 그의 담화를 철저히 관찰하자 이런 군중 동원대회가 거의 한 달 넘게 열렸고 온 나라가 김여정의 담화를 신성시하는 도구마에 빠졌댔습니다. 상당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그거는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의 담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은 김정은이 담화에 대해서조차 군중동원을 했던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이거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 유일 신인 나라입니다. 김정은을 제외하고 개별적인 간부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습니다. 북한의 초헌법적인 10대 원칙에는 개별적 간부들을 내세우거나 개별적 간부들에 대해서 환상과 아첨, 줄서기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정도가 아니라 삼족이 멸족됩니다. 이런 계율을 요동생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김일성의 동생이었던 김영주 좀 나대다가 바로 아웃되었고요. 고모 부인 장성택 고사총으로 처형당하고 하윤 방사기로 잿가루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개인 명의로 담화를 때도 시도 없이 내고 있고 수천만의 군중들을 동원해서 전국 각지에서 거행하고 있는 그 파격적인 담화 정치 권한이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서 재가를 받았다고 보지만은 전 그것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뭡니까? 김여정은 김정은이 재가를 얻어서 담화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로 완벽하게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겠지만은 이미 북한 권력의 최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라는 것에서 꿀리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는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면서 평화의 사도처럼 서신하며 역겹게 돌아가니 그 꼴 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서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라고 희롱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남한의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전치, 바보, 개소리 등 입에 담지 못할 육두 문자까지 거리낌없이 쓰고 있으며 남한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욕설 이거 다 하는 것을 보면 가히 파격적인 담화 정치로서
남북관계를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김여정이 김정은 자맹이 시작되면서 거의 동시에 자기 측근들로 권력 체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리즈의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3달 좀 지난 기간에 김여정은 125명의 자기 측근들을 1차적으로 당, 국가, 군대, 경제 분야의 수장 또는 핵심적인 지위에 박아넣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그가 자기 측근들을 어떻게 전진 배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애무상 이선건이 사례입니다. 이선건은 김여정이 2018년 평창 남북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방한했을 때 그를 보필하면서 그의 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애무상까지 단숨에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김여정은 조평통 소속의 이선건이 애무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용수라든지 이용호 등 대관계를 주관하던 이 하이클래스 간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들을 단칼에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김영철도 이젠 김여정의 노복이 되었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서 스크린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최룡해, 요즘 보았습니까? 이설주 안 나오죠. 그리고 자맹 이후 개최된 정치국 회의들에서 해임된 수십 명의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 그리고 80여 명 이상의 장군들, 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죠. 오늘날 김여정을 보필한 최고의 측근, 즉 새로운 권력 체계를 보면 당은 김정철과 조영원, 내각은 김재룡, 경제는 박봉주, 군대는 박정천, 외교는 이선건이 보좌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자맹 이후 거의 4달이 되는 동안 김여정은 그 귀중한 시간을 벌어가지고 김정은이 없어도 오랫동안 얼마든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막강한 자기 권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충분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정광 화석과 같은 권력 이동에 대하여 전혀 감촉도 못하고 해날 평화적 남북관계만 푸념하고 있으니 또 이제는 하다 못해서 남한의 쌀과 북한이 물과 술을 바꾸는 그런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나서는 남한 정부의 동키호테식 사고방식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정은 자맹 100일에 주목하여 긴급히 제작한 4부작 시리즈 듀얼 김정은에 대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시리즈를 만들어 보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분석도 예리하지 못하고 편집 능력 이런 것들이 일천하다고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의욕과는 달리 시청자들이 눈높이에 맞는 방송을 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부작 시리즈를 내내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